안녕하세요. 고등물리화학 가이드 강의 7-6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전자분광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자분광학이라는 용어는요, 사실 영어로는 Electronic Spectroscopy라고 하는데요. 광전자분광학이랑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전자분광학은 Photoelectron Spectroscopy입니다. 자, 광전자분광학이라는 거는요, 빛을 때려서 전자가 튀어나오게 만드는 그런 분광학이고요. 이 전자분광학이라고 하게 되면 전자들의 전자에 의한, 전자 전위에 의한 혹은 전자 전위에 대한 분광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원자 분자의 경우에 여러 가지 에너지 준위들이 에너지 곡선들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적당한 빛 에너지를 주게 되면은 하나의 한 기호에서 다른 한 기호로 전자 전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광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검출을 하게 되면 그것을 바로 전자 분광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이제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이원자 분자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원자 분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뒷부분으로 가면 우리가 다원자 분자에도 적용될 수 있는 조금 더 일반적인 원리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주제가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호를 조금 더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분광학에서 사용하는 기호가 있고요. 얘는 이원자 분자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분광학 연구를 하려면 항상 필요한 게 선택규칙이죠. 얘도 이원자 분자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세 번째부터는 조금 더 일반적인 원리가 되겠는데요. 프랭크 콘돈 원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아주 일반적인 원리고요. 네 번째는 들뜬 전자는 어떻게 되는가? 들뜬 전자는 혹은 들뜬 전자 시스템은 들뜬 전자계는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전자가 한번 이렇게 빛을 받아서 들뜨게 되면 그 다음으로는 이제 어떻게 되는가? 여기가 또 우리가 꽤 얘기해 볼 만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분광학적인 기호들을 새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광학에서 이제 많이 쓰이는 기호인데요. 바닥 상태를 나타낼 때는 X라고 그냥 씁니다. X는 바닥 상태예요. 그리고 들뜬 상태를 나타내야 될 텐데 들뜬 상태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동일한 스핀 양자수 S 혹은 뭐 다중도 ES 플러스 두 개가 하나가 같으면 뭐 두 개 다 같겠죠. 얘네들의 경우에는 A, B, C와 같이 표시를 하는데 밑에서부터 대문자 알파벳을 사용을 하고요. 다른 스핀 양자수를 갖는 경우에는 소문자 A, B, C를 사용을 합니다. 즉 한 글자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한 기호가 나타내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역시 비슷한 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는데요. 에너지가 있고 R이 있습니다. 이번에 분자는 O2입니다. 자, O2의 경우에 바닥 상태가 이렇게 있고요. 그 위에 여러 개의 이런 이제 상태들이 존재를 합니다. 자, 보면 가장 바닥에 있는 애는요. 3 시그마 G-가 되고요. 그 다음 준위는 델타 G가 되고요. 1 델타 G가 되고요. 그 다음 준위는 1 시그마 G 플러스가 됩니다. 자,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위에 야트막한 또 하나의 상태가 있고 얘는 3 시그마 U 플러스가 됩니다. 자, 이제 기호를 한번 써봅시다. 바닥 상태 누구예요? 얘죠, 얘. 이 녀석. X라고 써주면 됩니다. 얘가 X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으로 들뜬 상태를 보니까 자, 스핀 다중도가 지금 다르죠. 그러니까 얘는 소문자 A를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상태를 보니까 역시 스핀 다중도가 다릅니다. 얘는 B 상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 들뜬 상태를 보니까 이번엔 스핀 다중도가 같습니다. 얘는 이제 대문자 A를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X 상태, 얘는 A 상태, 작은 A 상태, 얘는 작은 B 상태, 얘는 큰 A 상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선택 규칙을 한번 봅시다. 분자로 오니까 선택 규칙이 훨씬 복잡해집니다. 자, 델타 ML이 0 혹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어야 되고요. 델타 S는 0이어야 하고요. 델타 MS도 0이어야 하고요. 델타 MJ는 0 혹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그마 플러스에서 시그마 플러스로 왔다 갔다 하는 전이 시그마 마이너스에서 시그마 마이너스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되는데 시그마 플러스에서 시그마 마이너스가 되는 전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G에서 U로 왔다 갔다 하는 전이만 또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산소 분자의 경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선택 규칙을 적용을 해서 가능한 전이를 찾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또 다시 그려야 되겠네요. 자, 여기가 X고요. 얘는 3 시그마 G 마이너스고요. 그 다음에 있는 애는 A고 소문자 A였고 1 델타 G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있는 녀석은 B였고 1 시그마 G 플러스가 됐고요. 그 다음에 야트막한 놈이 있는데 얘가 대문자 A 3 시그마 U 플러스 그리고 그 위에 또 하나의 곡선이 있는데요. 아까는 소개해드렸던 B 3 시그마 U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호는 어떻게 붙이는지 아셨을 것이고 자, 전이가 가능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X에서부터 출발을 한다고 볼게요. 여기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전이가 뭐가 있나 보면은 얘랑 전이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요? 요 규칙에 위배되죠. 스핀 양자수가 다릅니다. 얘는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핀 양자수가 다르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소문자로 표시되어 있는 애들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대문자입니다. 얘는 갈 수 있을까요? 되겠다라고 딱 봤더니 문제가 뭐예요? 요 조건에 걸리네요. 시그마 플러스랑 마이너스 사이의 전이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얘도 못 가요. 그 다음에 있는 이 녀석을 보니까 얘는 대문자로 쓰여 있고 그러니까 같은 스핀 양자수를 가지니까 이 조건을 만족을 하고요. 나머지는 지금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진 않겠습니다. 근데 시그마 마이너스에서 시그마 마이너스로 가는 거니까 가능한 전이가 되겠죠. 실제로 이 O2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선택 규칙에 의해서 전이가 될 수 있는 것은 요 곡선에서 요 곡선으로의 전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전이가 그냥 하나의 곡선에서 다른 곡선으로 전이가 되면 참 좋겠는데 자, 두 개의 이렇게 결합 포텐셜 에너지 커브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다시피 이 곡선은 일종의 진동 운동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안에 진동 운동을 할 수 있는 진동 운동 에너지 준위들이 존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비조화성 때문에 위로 갈수록 좁아집니다. 이 간격이. 그래서 이 바닥 상태에 있는 녀석을 V 더블 프라임이라고 양자수를 쓰고요. 0, 1, 2, 3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면 생각을 할 수 있고 들뜬 상태에 있는 애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애들 같겠죠. 처음에는 좀 있는 것 같다가 점점 촘촘해집니다. 여기는 V 프라임으로 쓰고요. 0, 1, 2, 3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전자 전이가 일어날 때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하나의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X에서 뭐 A로 간다고 할 때 X에서 A로 그냥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진동 에너지 준위 그러니까 X 바닥 상태의 진동 에너지 준위 하나에서 출발을 해서 다른 진동 에너지 준위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전이 이런 전이를 가리켜서 바이브레이션 널 일렉트로닉 트랜지션이라고 합니다. 즉 진동 전자전이 전자전이가 일어날 때 항상 진동 에너지 준위도 무언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런데 한 가지 이제 흥미로운 사실이 이때는 원래는 진동 에너지 전이에 대해서는
델타 V가 1이 되어야 된다는 선택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깨진다고 했죠? 비조화성을 가지고 있으면 깨진다 했습니다. 이 에너지 준위들은 전부 다 비조화성을 가지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 진동 에너지 전이에 대해서 선택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이걸 조금 더 쉽게 여기다가 표현을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V 더블 프라임 0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V 프라임 0, V 프라임 1, V 프라임 2, V 프라임 3 등등이 전부 다 이제 가능한 전이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스펙트럼을 조사를 해보면, 전자전이의 스펙트럼을 조사를 해보면 얘네들이 전부 다 피크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0에서 0, 얘는 0에서 1, 얘는 0에서 2, 얘는 0에서 3 등등등. 그리고 당연히 V 더블 프라임이 1인 상태도 있으니까 여기에서 출발하는 애들도 또 있겠죠. 예를 들면. 그래서 이런 애들이 다 종합되어 있는 전이로 우리가 스펙트럼을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제가 지금 실제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니라서 대충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I2, 아이오딘 이원자 분자에 대해서 우리가 분자 스펙트럼을 얻어보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요. 이런 식의 스펙트럼 모양을 얻게 됩니다. 이게 이제 나타내는 바가 뭐냐면 지금 제가 너무 대충 그리긴 했는데 여기 이 하나하나의 피크가 예를 들면 0에서 0, 0에서 1, 0에서 2 등의 대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X축이랑 Y축이 뭐냐면 X축은 파장입니다. 그러니까 파장이니까 왼쪽으로 갈수록 에너지 간격이 넓은 거죠. 그래서 위로 갈수록 이 간격이 점점 좁아지잖아요. 기억나시죠? 요게 이제 요 포텐셜 에너지가 조화 진동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조화성이 깨지면서 촘촘해집니다. 그 촘촘해지는 것이 이런 식으로 아주 촘촘하게 피크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어떤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 이상에서는 이제 더 이상 요 포텐셜 에너지 커브가 막지를 못해요. 그 한계점이 도달을 하게 되죠. 그게 이 스펙트럼만 봐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자전이의 에너지 범위는 대략적으로 UV 영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외선 영역에서 스펙트럼을 찍었을 때 이런 분자의 전자전이에 해당하는 스펙트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이 여러 가지 기본적인 분광학의 지식을 익혔고요. 재미있는 또 원리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프랑크 콘돈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얘는 뭐냐면요. 우리가 기존의 진동운동이나 회전운동과는 다르게 이 전자전이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포텐셜 에너지 커브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바로 똑같게 겹쳐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조금 삐딱하게 존재를 해요, 보통은.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V는 0, V 더블 프라임은 0, 1, 2, 3과 같이 존재를 한다고 했고, 여기 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V 프라임이 0, 1, 2 이런 식으로 이제 존재를 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V 더블 프라임이 0인데서 전이를 일으켰을 때 어느 V 프라임으로 가는 게 가장 잘 일어날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가리키는 원리가 이 프랑크 콘돈 원리고요. 프랑크 콘돈 원리에 따르면 이 녀석의 그러니까 시작 지점의 파동함수랑 그 다음에 도착 지점의 파동함수. 여기서 얘기하는 파동함수는 진동 운동의 파동함수를 얘기를 합니다. 진동의 진동 파동함수. 시작 지점의 진동 파동함수랑 도착 지점의 파동함수 두 개를 적분을 했을 때의 오버랩이 가장 큰 전이가 가장 잘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이의 뭐 확률이라고 해도 되겠고요. 속도라도 해도 되겠고요. 전이 확률은 비례하는데 뭐에 비례하냐면 시작 지점에 예를 들면 얘는 지금 V 더블 프라임이 0이니까 어떤 식의 모양을 갖겠어요? 우리가 옛날에 배운 거지만 생각을 해보면 약간 이런 모양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1인에는 이런 모양을 가질 거고요. 2인에는 이런 모양을 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여기에서 계산을 하고 이 짝에서도 또 역시 이런 애가 있을 거고 이런 애가 있을 거고 이런 애가 있을 건데 얘들을 이제 서로 겹쳐서 곱해준 다음에 적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장 오버랩이 큰 녀석이 가장 전이 확률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경우는 제가 굉장히 삐딱하게 그려놨기 때문에 이 프랑크 콘돈 원리를 설명하기엔 별로 적절한 예는 아닌데요. 예를 들면 여기 위에를 좀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제가 설명을 위해서 좀 깔끔하지 못한 설명 죄송하고요. 강조를 위해서 제가 옆에다 삐딱하게 그렸더니 자 여기에 이제 이렇게 커브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1, 2, 0, 1, 2가 존재를 하고 이때 커브를 그려보면 이렇게 있고 여기는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있을 겁니다. 지금 보면 자 보세요. 다른 색으로 이 녀석이 여기 부분이 이렇게 칠해져 있는데 이 녀석이 이 부분이 많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두 개를 같이 겹쳐놓고 적분을 하면 이 1번이 가장 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그 피크들을 봤을 때 0에서 0으로 가는 피크가 예를 들면 0에서 0으로 가는 피크가 이렇게 있으면 0에서 1로 가는 피크가 훨씬 크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0에서 2로 가는 피크가 또 그 다음으로 나오고 그래서 요 녀석을 요 적분값을 가리켜서 프랑크 콘돈 인자 팩터라고도 부릅니다. 요걸 계산을 해보면 어느 픽이 가장 크게 나올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되는 거죠. 자, 프랑크 콘돈 원리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마지막 주제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빛을 가해서 전자 전이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들뜬 상태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들뜬 상태는 전자 하나가 들뜬 상태가 된 것이 아니고 분자가 들뜬 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이 상태로 걔가 시스템 전체가 분자 시스템 전체가 이 상태에 있다가 이 포텐셜 에너지 커브 위에서 놀고 있다가 빛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여기로 이제 올라가 버린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여기 올라간 애는 언젠간 내려와야 돼요. 왜냐면 둘 사이의 에너지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상온에서는 무조건 바닥 상태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닥 상태로 언젠간 돌아올 텐데 그 돌아오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네 번째로 살펴볼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예요. 자, 이 들뜬 전자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 이 포텐셜 에너지 커브가 묶인 상태냐 아니면 안 묶인 상태냐 입니다. 무슨 말이냐? 묶인 상태라는 건 뭐냐면요. 이 개가 어떠한 일정 길이를 유지하면서 그 안에 갇혀있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런 경우죠. 우물 같은 모양이 돼가지고 여기에 그 평형 위치가 존재하는 경우죠. 안 묶인 상태는 뭐냐면 가만 냅두면 그냥 쭉 깨져버리는 이런 포텐셜 에너지 커브를 얘기를 합니다. 요게 이제 묶인 상태 한 가지이고 요게 이제 안 묶인 상태 한 가지인데요.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들뜬 상태를 이제 다시 해소하게 되는지가 달라집니다. 뭐 여러분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텐데요. 묶인 상태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올라가서 앞에서 살펴봤던 프랑크 콘돈 그 인자에 따라서 가장 많이 오버랩 되는 대로 간 다음에 거기서 뭐 어떤 여기에 이제 계속 갇혀 있겠죠. 갇혀 있다가 어떻게든 다시 내려오게 될 겁니다. 그게 묶인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안 묶인 상태는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면 쫙 깨지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럼 묶인 상태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죠. 묶인 상태를 나타내는 굉장히 유명한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야부온스키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분은 이제 폴란드 분이어서 발음이 조금 야부온스키 이런 식으로 불러야 맞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도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요. 먼저 전자 상태를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S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싱글렛을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S가 0인 상태죠. 스핀 양자수가. 그리고 S가 1인 상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전자 에너지 준이고 이 위에 이제 이런 진동에 관한 에너지 준들이 또 존재를 하겠죠.
지금 제가 포텐셜 에너지 커브로 그리질 않고 그냥 쉽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빛을 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로 들뜬 상태로 올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올렸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빛을 내면서 떨어지는 것은 실선. 자, 실선은 빛이 결부된 과정이고, 그 다음에 꾸불꾸불한 선은 실선이 아니라 직선이라고 얘기했네요. 직선은 빛이 결부된 과정이고, 빛이 결부되지 않은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일어날 수 있는 건 뭐냐면, 얘가 여기에서 그냥 열을 통해서 진동 에너지 준위를 내려오는 거예요. 이 과정을 가리켜서 진동 이완이라고 부릅니다. 진동이 통해서 걔가 이완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또 한 가지는 이 상태에서 다른 에너지 상태로 전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걸 가리켜서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내부 변환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리고 내부 변환 말고 또 일어날 수 있는 게 뭐냐면 비슷한 에너지 준인데 이번에는 제가 T를 썼죠. 얘는 이제 트리플렛이라고 해서 다른 스핀 양자수를 갖는 경우죠. S가 1인 경우. 여기로 이제 또 갈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개간 교차라고 부릅니다. 지금 제가 다 구불구불한 선으로 표시를 했죠. 얘들은 빛을 내거나 혹은 빛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열의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혹은 하나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그냥 전이가 되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른 건 이해가 되는데 개간 교차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죠? 싱글렛에서 트리플렛으로 S가 0인 상태에서 S가 1인 상태로 바뀔 수가 있을까요? 이런 거는 사실 스핀, 궤도, 커플링이, 결합이 큰 시스템에서 잘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얘기했다시피 원래는 델타 S가, 그러니까 스핀 양자수가 변화하면 안 됩니다. 선택 규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스핀 궤도 결합이 크다면 그 선택 규칙이 더 이상 작동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에서는 개간 교차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상태를 옮겨가요. 옮겨간 상태에서 다시 빛을 방출하면서 떨어지는 현상. 이것을 형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스핀 양자수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떨어지는 것을 인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어로 알려드릴게요. 진동이하는 vibrational relaxation이라고 하고요. 내부 변화는 internal conversion. 그래서 약자로는 IC로 많이 쓰고요. 개간 교차는 intersystem crossing이라고 해서 ISC라고 줄여 쓰고요. 형광은 fluorescence, 인광은 phosphorescence.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더 논의할 게 있습니다. 자, 형광과 인광의 차이는 뭐냐? 형광의 경우에는 같은 스핀 양자수를 가진 상태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일어납니다. 빛을 가해주고 얘가 진동이완이 일어나서 뚝 떨어지는 게 형광이에요. 그래서 형광은 빛을 비춰주는 순간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진동이완도 굉장히 빨리 일어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형광펜 기억해보세요. 형광펜은 빛을 우리가 쪼여주면 그 자리에서 다른 색깔의 빛을 내죠. 그리고 빛을 끄면 더 이상 형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특이한 점은 넣어준 빛의 진동수보다 더 낮은 진동수로 빛을 내게 된다는 겁니다. 진동위안에 의해서 에너지를 요만큼을 뺏겼으니까 처음 넣어준 에너지보다 낮은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방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제 형광이나 인광이 일어날 때
지금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요 진동준위 중에 다른 데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떨어진 것도 다 형광이고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다 인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준위로 떨어졌다고 하면 더더욱 이것도 프랑크 콘돈 그 인자를 계산을 해가지고 가장 큰 데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됐을 경우에 보면은 심지어 더 작은 에너지를 갖는, 다른 얘기하면 더 작은 진동 혹은 더 긴 파장을 갖는 빛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넣어준 빛에 비해서 파장이 길어지게 되죠. 형광이든 인광이든. 형광의 경우는 이렇게 금방 다시 방출이 되는데 인광의 경우에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려서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스핀 궤도 결합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트리플렛 상태에서 싱글렛 상태로 떨어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형광에 비해서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우리가 소위 야광이라고 하는 물질, 야광 물질, 야광펜 이런 거 쓰시죠. 그 야광이 나타내는 게 바로 이 형광 현상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빛을 가해서 걔들을 일종의 충전을 해서 들뜬 상태로 만들고 걔들을 전부 다 요 개간 교차를 통해 가지고 트리플렛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어두운 데 가서 한참을 흔들어도 걔가 계속해서 빛을 내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인광이라고 하고 그만큼 형광에 비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선과 구불구불한 선을 구분을 해서 빛이 결부된 과정과 결부되지 않은 과정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도표를 우리가 야브온스키 도표라고 부른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야브온스키 방금 보여드렸던 도표에서의 과정들은 다 뭐냐면 분자 내에서 해결이 되는 거죠. 분자가 지 혼자 들뜨고 들뜬 상태에서 이제 자기랑 같은 스핀 다중도를 갖는 제 말은 바닥 상태와 같은 스핀 다중도를 갖는 들뜬 상태에 있다가 떨어지면 형광. 그리고 그게 개간 교차를 통해 가지고 다른 스핀 다중도를 갖는 상태로 올라가가지고 천천히 빛이 떨어지면 인광이라고 했습니다. 근데요, 얘가 분자가 있는데 그 옆에 다른 분자가 있고 이 분자가 때마침 얘가 지금 들떠 있는 것과 같은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면 여기서 1로 또 역시 에너지가 옮겨져 갈 수가 있습니다. 오, 신기하죠? 자, 그림을 다시 간단하게 그려보자면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S0, S1이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진동에 대한 에너지 준위가 있을 거고요. 자, 보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흡광이 이렇게 일어나고 흡광 얘가 쭉쭉쭉 떨어져서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게 형광입니다. 그리고 여기선 다시 얘가 이렇게 진동 이온을 통해서 떨어지겠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근처에 어떤 다른 분자가 있는데 이 녀석이 예를 들면 S0가 여기 있고요. 이쪽에 S1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받아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다른 색으로 표시할까요? 이렇게 올라가서 흡광이 돼서 진동 이완을 한 다음에 이게 1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준이 있다가 다시 진동 이완이 되고 여기에서 빛을 내며 떨어질 수가 있어요. 형광을 내면서. 다른 분자에서. 근데 지금 보시면 본래 분자에서 내는 형광이랑 이 형광이랑이 파장이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빛을 처음에 받아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애를 주게, 영어로는 도너라고 하고요. 받는 애를 받게, 억셉터라고 부르고요. 이런 현상이 가능합니다. 이 현상을 가리켜서 풀스터 레조넌스 에너지 트랜스퍼 프렛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생물학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과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의 분자가 충분히 가까이 있어야 이 에너지 전달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프렛이 일어날 확률은 혹은 속도는 뭐에 비례하냐면 두 분자 사이의 거리 6승분의 1에 비례합니다. 대략적으로. 이게 이제 사실은 조금 더 이론적으로 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R 6승분의 1에 비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보를 이용을 하면 두 개의 주계 형광 분자와 받계 형광 분자 사이의 거리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R 6승분의 1에 비례하니까. 그러니까 빛을 관찰을 해보면 이놈은 예를 들면 파란 빛을 받아서 녹색 빛을 내는데 파란 빛을 받아서 녹색 빛을 내는데 얘는 빨간 빛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하면 되는 건 뭐냐면 세포 같은 애에서 뭐 단백질 두 개가 있을 때 한 놈에게 주교를 달고 다른 놈에게 받계를 단 다음에 녹색
형광과 빨간 형광의 비율을 우리가 조사를 하면 됩니다. 빨간 형광이 많이 나온다는 거는 밖으로 많이 넘어간다는 얘기니까 두 개가 가까이 있다는 얘기고, 녹색 형광이 많이 나온다는 거는 밖으로 넘어가기엔 너무 멀리 있어서 이게 넘어가지 못한다는 얘기니까 이 경우에는 두 개가 멀리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아는데 우리가 이 프렛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묶이지 않은 상태의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쉬운 얘기죠. 자, 이렇게 있을 때 내가 뭐 여기도 이제 에너지 준위가 있겠죠. 전이를 시켜요. 그래서 딱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여기로 이제 들떴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이쪽으로 가는 게 안정하니까 쭉쭉쭉쭉 깨집니다. 그래서 깨져버려요. 이걸 가리켜서 광분해라고 부릅니다. 포토 디소시에이션이죠. 광분해라는 게 빛을 받아서 분해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또 역시 광분해도 이게 얘기가 끝이 아니고 광분해 과정 중에 좀 재미있는 과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걔는 뭐냐면 이렇게 바닥 상태가 있고요. 바닥 상태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들뜬 상태가 바운드 스테이트로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이렇게 지나가는 또 다른 포텐셜 에너지 곡선이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들뜨게 해요. 들뜨게 했는데 프랑크 콘돔 원리 어쩌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에 이제 이 V'이 2가 되는 그 상태로 전이가 됐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하나 떨어졌는데 보면은 여기랑 딱 맞아요. 그래서 얘가 이쪽 곡선에서 이쪽 곡선으로 갈아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내부 변환, 인터널 컨버전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는 이제 쭉 떨어지면서 깨지는 애란 말이에요. 그래서 깨지게 됩니다. 얘를 전분해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pre-dissociation이라고 하고요. 자, 그냥 광분해가 일어나는 경우랑 이 전분해가 일어나는 게 좀 다른 게 광분해는 빛을 받으면 바로 깨집니다. 근데 전분해는요. 올라가서 잠깐 요 묶인 상태에 잠깐 있어요. 잠깐 이 안에서 놀다가 깨지는 그런 경로를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개가 나타내는 그 경향이 전혀 다릅니다. 결과적으로 나오는 스펙트럼도 달라지고요. 결과적으로 나오는 분자가 깨졌을 때의 운동에너지 분포라던가 이런 부분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사실 사람들이 되게 많이 했어요. 8, 90년대에. 요새는 조금 유행이 지났나 싶기는 하지만 이런 이제 단순한 분자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이원자 분자의 전자 분광학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고요. 특히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은 딱 분광학뿐이 아니라 빛을 받은 분자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좀 더 일반적인 얘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렸던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다양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다원자 분자의 세계로 여러분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